이제 그 최근 논의 동향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SDG라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도 제가 직접 참여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면은 지난 7월 20일 우리나라 외교부의 나자 외교조정관이 유엔에 가서 유엔의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위급 정치 포럼에 가서 우리나라의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 발표한 자료를 구해서 읽어봤는데 제가 본 느낌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SDG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9월 1일 날 이틀간 서울시에서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시장회의 한 300명의 세계도시시장 모셔가지고 서울에서 이틀간 회의를 했는데요. 그 곳곳에서 SDG, 해비타3 신도시 유제와 기후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9월 3일 대구에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도시농업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그런 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금요일 날, 금주입니다. 금요일 날 서울시 홍대 앞에서 홍대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한국 민간위원회 해비타3 한국 민간위원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 SDG와 도시입니다. SDG와 도시 또 해비타3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아까 7월 20일 날 우리나라 나자 외교조정관이 발표하고 그 논의 내용을 보고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민사회와 간담회 성격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최근 한 2달 사이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두고 굉장히 급하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참여하고 또 좀 제가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많은 논의를 하지만은 여전히 SDG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이라든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계속 SDG 이야기만 하지 아직 한 단계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 SDG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제 추진되어 온 개도국의 발전 전략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SDG라는 거는 MDG를 대체하는 거예요. MDG를 이어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MDG라는 게 있었어? 모르는 거예요. MDG라는 게 뭐지? MDG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15년 MDG라는 것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황.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보면은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새천년 개발 목표 유엔에서 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는 목표가 8개였습니다. 이것은 빈곤, 기아, 성평등, 교육, 건강 이런 8개고요. 그 다음에 주로 개도국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어요. 우리는 개도국단위 수준이 돼서 중간에 애매한 입장을 취한 그런 입장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지방이라든지 시민사회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이유가 그래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빈곤이나 교육에 대해 사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15년간 2030년까지 15년간 이 MDG에 대한 반성입니다. 반성을 통해서 오른쪽같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17가지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인데요. 160개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이 아니라 모든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빈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대도시, 중도시에 있다, 선진국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아니라 있는 시민사회, 지방정부 다 나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소위 지속가능 발전의 이 통합되는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면 여러분이 무언가 많이 복잡해졌구나. 그러니까 MDG를 잘 몰랐는데 그것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2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을 어떻게 쉽게 풀어내고 지역에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SDG라는 건요, 이 문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한 40페이지쯤 되는 거예요. 40페이지는 유엔에서 채택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서문, 선언, SDG, 그 다음에 파트너십, 구수 조치 이런 식으로 한 5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한 페이지는 한 40페이지 정도는 되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문입니다. 서문에 소위 OP 의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PPPP에서 인구, 지구, 번영, 평화, 협력 이런 OP 의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것이 중간에 있는 17개 목표가 169개 과제다. 그래서 나머지는 왜 이 SDG가 필요하고 세공가 필요한 것들을 대한 설명이죠. 윗부분은 그 설명이고 아랫부분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MDG를 우리가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처럼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DG 핵심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막 연설에서 한 이 말에 모든 게 다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 연설 부분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관계가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이 새로운 의제는 각국 정상들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변혁적인 비전이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빈곤을 끝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의제이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한 의제이다. 공유하는 번영, 평화와 협력을 위한 의제이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긴급성을 전한다. 이것은 성평등과 모든 사람의 권리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꼭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짧은 연설문이긴 합니다만 그 뒤에 조금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OP 의제를 제가 그 문서에 있는 것을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 발표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개 목표는 왼쪽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목표가 17개나 되게 되면 SDG 할 때 S를 붙은 이유가 목표가 많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거죠. SDG, Goals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 17개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도 한 3개, 5개까지 외우겠는데요. 그 다음 넘어가면은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렵고 복잡한 것은요, 단지 10개, 17개처럼 많이 있다는 것이 지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7개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겠는데요. 이 SDG는 3가지 그 정책적 지향점이랄까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SDG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시는데,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이 SDG와 그 2030 지속가능 발전 대제가 담고 있는 기본 정신이랄까 하는 것은 보편성이라는 거죠. 개도국, 선진국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대도시, 중도시 모두 적용되는 그런 어젠다고. 도시, 농촌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연령, 인종, 종교 관계없이 모두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지구상의 모든 이슈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입니다. 이 통합적인 것 때문에 17개 SDG 목표가 어려워지는데요. 이 지표, 그 다음 그 지표가 230개까지 있습니다. 이 지표가 230개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확정된 상태고 지금도 계속 고쳐가고 있지만요. 이 지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실천을 위해서는 이 지표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이것은 목표와 이행 수단을 통합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년 10월 17일 날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헤비타트 3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지속하는 발전 회의거든요. 죽음이 지속하는 발전 회의인데 20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요. 굉장히 큰 회의가 되겠고 이게서도 SDG와 신도시 의제의 통합 이야기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이 SDG는 통합 문서를 읽어봐도 처음부터까지 계속 통합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변혁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고요. 변혁입니다. 혁명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제목이 우리 세계 변혁입니다. 우리 세계 변혁. 변혁이라는 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한다.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걸 변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에 보면요. 목표 1번에 보면은 2030년까지 이 세상에서 빈곤을 끝내겠다.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이것을 말하는 빈곤은요, 극빈입니다. 극빈. 굉장히 절대 빈곤을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가능하게 그렇하지만 상당히 야심찬 목표고, 그 다음에 기한을 없애겠다. 등등해서 그 목표가 상당히 야심찬 목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야심찬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혁이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에서도 이거 실천 계획을 짤 때 그냥 조금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그런 계획이 돼서는 이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가 17가지인데요. 목표가 서로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론이 없고 제가 보면서 생각이 나서 나눕니다. 첫째는 수직입니다. 그 목표가 있는데요. 각 목표 하나마다 세부 목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세부 목표가 뭐 10개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세부 목표를 쭉 보면은 지금 목표의 기하 종식인데요. 보면은요. 이 세부 목표 2-는 사회적 측면이고요.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이 다 한 세부 목표에 다 들어있어요. 목표 안에. 그래서 이걸 저는 수직적 상호 연관성이라고 보고요. 수평적인 거는요. 이 기하 문제가 건강,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음식물 쓰레기, 해양 생태계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면 기아와 영양실조 걸릴 위험이 있고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쁘면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제가 했습니다만 이거는 제한적 상호 연관성이 남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넥서스 이론이 나와 있거든요.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후, 에너지, 물, 식량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이 넥스 이론인데요. 넥스 이론에 의하면 기후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식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모든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SDG 17개 목표는 서로 통합되어 있고 연관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성공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목표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목표 달성을 잘하면요, 다른 목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이 좋아지면 교육질이 높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목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 갈등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하나를 열심히 잘하면요, 다른 목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쇄가 됩니다.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래요. 트레이드 오프. 누군가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남해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작질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을 많이 하려면은. 그러다 보면은 육상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은 서로 부정적인 상황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때문에 SDG가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립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와 도시 간의 복합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그다음 지표입니다. 사실 이 지표만 가지고도 논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표가 여기 보시면 241개입니다. 241개가 지난 3월 말 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이 중복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는 230개라고 알려졌습니다. 230개의 그 세부 목표를 구체화한 지표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이것이 세 가지 형태의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표 1계층 지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2계층 지표는요. 이 방법은 나와 있는데요. 산지방법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이 나와 있지만 국가별로 통계가 들쑥날쑥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나라는 통계가 안 잡혀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이거예요. 3계층 지표는 뭐냐면요. 아예 계산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3계층 지표만 해도 지금 32%나 되는 지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1계층 지표는 보시는 것 같이 이게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이것이 이제 극빈입니다. 극빈의 기준이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지표를 보시면 알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걸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메타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메타데이터가 뭐지? 메타데이터는 이걸 말합니다. 이게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있으면요. 요 뒤에 보면은 성별, 연령별, 지리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속성 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속성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빈곤수 미만에 있는 인구의 비율을 하면 몇 %? 그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번 SDG에서 중시하는 건 메타데이터라는 거예요. 성별은 어떻게 되지? 지표는 어떻게 되지?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그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메타데이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2계층 지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계층 지표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13번 목표가 기후변화거든요. 기후변화의 그 지표는요,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거의 모두가 3계층 지표입니다.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 지표가 거의 대부분이 3계층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쟁점입니다. 이 가장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요, 이 SDG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지구적인 문제 아니냐고. 그 다음에 적어도 국가 문제인데 왜 우리 지역이 나서되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습니다. 2030 어제와 SDG는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 개발 협력파예요. 국제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우리 도시에서 해야 되지? 하는 거. 하지만 2030 어제 34항, SDG 목표 11 등을 통해서 이것은 지역 실천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목표와 세부 목표는 지방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아예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030 지속가능 발전 이제 34항인데요. 아까 40페이지에는 그 문서에 34항 91항까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관리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우리는 키토에서 열릴 UN 주거 및 지속 가능 도시 개발 회의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해비타3 새로운 도시화제. 이것이 이런 측면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치,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비타3의 새로운 도시화제, 2030 어제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 이 문장에서 확인될 수 있고요.
그다음 목표 11, SDG 목표 11은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 목표가 지금 이렇게 10가지 되어 있는데요. 거의 주거부터 해서 도시의 핵심 문제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토스는 이것은 이제 지금 초안 상태고요. 금년 10월 17일부터 20일 동안 키토스에서 열리는 해피터 3D에서 이거 확정이 됩니다. 지금 수정 중에 있는데요. 이 선언문의 파랑에서 포용적이고 안전함에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는 SDG 11번 목표를 비롯한 SDG와 그 세부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바로 이 문장이 새로운 도시 의제라는 그 문서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밖의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문서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쟁점은 추진 체계입니다. 추진 체계. 추진 체계 보면 현재 SDG는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문서를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이 조정 업무를 맡습니다.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SDG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통계청은 지표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만 새로운 도시 의제와 연관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중앙정부 관련된 것도 없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통계청입니다. 지금 통계청은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통계청이 이처럼 외국에 나갔어요. 우리나라 대표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가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청은요. 지속가능 발전 관련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는 것만 해도 제가 자문위원을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연구소에 준 것도 있고 지속가능 발전 모니터 계획이라든지 이 지속가능 발전과 지표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고요. 계속 회사에서 나가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통계청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청장이 제37제 유엔회의에 참석해서 SDG 지표를 협의를 하는 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환경부인데 환경부가 금년 1월 달에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포용적 혁신경제 이런 것이 이 SDG의 정신과 부합하고요. 여기 보면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SDG입니다. SDG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 환경부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에서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SDG와 이 제3차 기본계획과 연계성을 이 보고서에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의 몇 개 어떤 전략이 SDG 7개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상호 연관성입니다. 목표가 7개가 되는데 그 자체도 복잡하지만 이 서로 얽혀 있어서 복잡한데요. 이것은 지리적 요인, 거버넌스, 기술, 가역성, 시간 민감성, 이제 장기, 중기, 단기별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성, 그러니까 목표가 A, B, C, D 이런 수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떤 것은 A, B, C, A 이렇게 순환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와 세부 목표가 이제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이행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목표와 국가나 지방의 목표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서 앞으로 일반적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냥 짧게 이렇게 핵심만 이야기 드리는데요. 인쇄물에 담겨있는 발제문은 굉장히 긴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DG의 지역 실천 방안입니다. 지역 실천 방안은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그냥 무턱대고 SDG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바로 지역 실천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 전에 한번 파일럿 서비랄까요? 사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그것이 뭐냐면요. 지금 7개 목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5개 세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가볍게 훑어보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지? 기압, 빈곤, 뭐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본격적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훑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지표도 한번 이런 지표가 우리 지역의 데이터가 이런 거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은 어떻고 제도나 법령 같은 것으로 관련된 것은 이 사전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는 얼마나 많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지자체의 부서는 어떤 부서가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지, 목표 맺던 어느 부서가 담당 부서가 되는지 이런 걸 사전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DG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목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하지 못합니다.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 목표만 세부 목표 169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SDG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실 이게 서울에서도 이런 모임이 많습니다만 저희도 이 대화를 해보면요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고. 이거 그냥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MDG 이야기 나오고 하면 MDG를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69개를 어떻게 다 이거 뭐지? 이런 거 너무 그냥 낙담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년을 소비하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홍보 책자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목표 지표 간의 상호 연관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은 ICSU라고요. 파리에 본부가 있는 세계과학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SDG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자를 내놓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렇게 이 지표가 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전 세계 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이 광주 지역에 적합한 지표는 어떻게 돼야 되고 대체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각 지표 하나하나마다요. 세계 현황이 어떻고 우리나라 현황은 어떻고 우리 광주 현황이 어떤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나와야지 광주 현황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격차 목표와 굉장히 광주시 현황과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가도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목표와 지표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드시 연계지표가 있습니다. 그 연계지표도 반드시 뒤에다가 연계지표는 어떤 지표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지표 관리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입니다. 오늘 분임토에 보니까 성평등 분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성평등 이야기를 했지만 음악 연설에서 이 성별 영향 분석은요 5번 목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따져보니까 이렇게 많은 목표들에서 이 4번 목표, 3번 목표, 10번 목표까지 다 굉장히 다양한 젠더에 관련된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젠더, 성평등,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10번 목표 전부 다 됩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 이행계획이 나오면요. 그 이행계획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통계 역량입니다. 통계 역량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기초 발전문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서울시에는요. 지난 7월달에 상암동이라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상암동에 빅데이터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60개 빅데이터를 시민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이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요. 신청해서 거기서 한 달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적 환성 데이터, 모든 데이터, 메타데이터 다 포함된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캠퍼스는요, 저 개포동이었어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SDG UN에서 지표를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강조도 이런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했는데 위치를 체크. 그렇지 않으면요, 이 SDG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든지 모바일 이쪽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이 독점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의 균열을 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SDG 이야기는 많이 하고 최근 유행처럼 모든 곳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조차도 국토부 환경부조차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부는 지속가능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지속가능 발전 관련 협상을 걸 때요, 개념이다. 우리 국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홍보하는 이런 데만 생각을 하지, 뭐 도시권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빈곤 이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부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환경부의 현재 우리나라 위상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 가습기, 뭐 살균제 문제 등등해서 지금 완전히 폭격을 맞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발전문에서는요, 우리 환경부를 지속가능 발전부로 격상해야 된다.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DG란 2040년까지 목표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40년까지. 앞으로 15년, 아닙니다. 14년 남았습니다. 1년 벌써 지나갔습니다. 올해 지금 9월이잖아요. 1년 지나갔어요. 언제? 우리 SDG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14년 남았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왜? MDG가 1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모두 합의를 했는데 우리 도시화 시대에서 우리 도시들이 그게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DG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류가 포용의 원칙, 포용의 원칙이라는 건 함께하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마라톤 할 때 지쳐 쓰러진 사람은 업고 간다는 그런 신념인 거예요.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다 같이 간다는 그런 뜻의 포용입니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서 보편, 통합, 변형의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빈곤을 없애고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야심작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한 약속이 SDG다. 7개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 목표는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빈곤이고 불평등입니다. 교육, 성, 지역, 불평등 이거를 해결하자는 거. 마지막은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SDG 세부 목표와 지표 이게 169개고요. 지표가 230개인데요.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허점과 문침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169개 목표 다시 작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SDG 지역 실천 방안 마련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동력을 다시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차원의 SDG 목표, 세부 목표 지표를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새로운 도시의제, 해비tat3의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과 연계를 잘 시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추진 전략은 지방의 21 운동이 세계 모범이 되었듯이 나는 또다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빨리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나중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